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10분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광화문에서도 응원을 펼치고 있는 U20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4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대1로 전반은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예, 축구 방송 아닌데 축구 이야기를 하는 건 저도 축구를 사랑해서요. 죄송합니다. 자, 월간 소식 함께 전해 듣도록 하죠.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국가대표전을 하면은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이 소식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메인에 계속 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거는 딱 그 라이브로 못 보았거든요. 네. 워낙 바빠갖고요. 네. 끝나고 나서 하고 있으면 딱 그때 골링 들어가는 거로. 딱 볼 때 또 골 들어가면 네. 또 그게 또 꿀잼이죠. 자,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전해지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딱 개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은 어제 선대지수가 모두 올랐어요. 기분 좋으시죠? 좋죠. 올랐는데. 네,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네. S&P 500이 결국 오늘 베어마켓 탈출에 일단 성공했죠. 아. 가장 큰 소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나스닥이 1%도 올라가면서 그동안은 나스닥이 다우에 비해서 약간 뭐 또 밀리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나스닥이 또 1%좀 올라갔고요. 네. 그 선봉에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식 거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요. 4,292.44포인트를 넘어서 약세장 탈출했고요. 정말 하락 기간은 한 240일 됐거든요. 고점에서 하락 작년 10월까지요. 그런 1940년대 이후 최장 기간이었으니까 일단 고생을 하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저께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 그럼 이제부터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주가가 오늘부터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베어마켓과 불마켓 두 개로 나누면 불마켓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불마켓이 이어지지 못하고 잠깐 다시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페이크 불마켓이라고 합니다. 페이크. 네, 뭐 잠깐 올라가고 선언을 됐는데 다시 오늘부터 해서 훅 떨어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속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950년대 이후만 보면은요, 딱 그런 우리가 불마켓에 들어갔다고 선언된 다음에 한 달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요. 12개월 후 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주가는 플러스가 많고 평균적으로 28%까지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게 다들 아시잖아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큰 의미가 없다고 뭐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왜 불마켓이냐 베어마켓 즉 강세장 약세장을 얘기할 때 20%라는 걸 얘기하느냐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이게 10%로 하면 훨씬 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잖아요. 30%라면 너무 길고 그렇죠. 그래서 이 베어마켓, 불마켓 20%는 의미가 있다.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요. 베어마켓과 불마켓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이건 S&P 500이 시작된 1926년 이후 그냥 전부 다를 갖고 왔어요. 이건 왼쪽은 베어마켓입니다. 얼마 만에 진입했는지인가? 네, 그런 거고 베어마켓 기간은 얼마만큼 떨어졌고 불마켓에 들어간다. 서는 얼마만큼 올라가냐는 거죠. 쉽게 해서 바닥부터 얼마, 네. 위에서부터 얼마라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작년 1월 3일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S&P 500은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의 사상체 효과를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 전에 75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사상체 효과를 했는데 저도 다시 얘기하고 싶죠. 네, 사상체고. 근데 올해는 뭐 쉽겠습니까? 뭐 좋으면 뭐 올해 안에 또 가겠지만 이게 여하튼 작년 1월 3일부터요. 작년 1월 10월 11일까지 25.4%가 떨어졌고요. 그 위에 보면 오늘까지 보면 딱 20%가 올라간 거죠. 20%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얼만큼 더 지속될 수 있잖아요. 지속된 기간의 평균 상승폭은 114%, 미드나 보면 76.5%였다는 거죠. 기간으로 보면 평균 1000일이나 이어졌고요. 미디안은 500일.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부터 230일 지났지만 앞으로 평균만 가더라도 이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미디안이고요. 평균 우리 흔히 해서 에버리지 산술이 에버리지 보면 앞으로도 한 6, 700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이 통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이렇게 24일밖에 안 가고 35일밖에 안 이런 게 페이크거든요. 페이크. 그렇지 않기는 다들 여러분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저도 바라고 여러분들 바라고. 여돈앵커께서도 원하고. 그죠? 네. 자,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했다는데 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지표는 뭘로 확인해 보시죠? 이건 사람들한테 AAI라는 곳이 있습니다. AAII? 네, 미국의 개인 투자가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투표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아닌데요? 근데 전 투표를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요?
회비를 내야 됩니다. 회비. 아, 그래요? 회비 내고 가입한 사람이 투표하는 거군요. 네. 농담이 진짜예요. AAII라고 여러분 치시면 들어가는 거가 미국 개인 투자가 협회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도 뭐 3%에서 우리 개인 투자 협회 만드시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데 미국 워낙 이제 오래돼 갖고 네. 이게 한다. 그들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요 초록색이 불마켓이고 좋다 얘기고 빨간색이 안 좋다는 것인데요. 좋다는 사람 쭉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요. 우리 이렇게 안 좋아할 때도 있었지만 쭉 놓아지고 요 3월 10일 요때가 그때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잖아요. 그땐 최악이었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신감도 증가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잖아요. 이게 약세장도 안 오고 조정도 안 오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싶죠. 근데 만약 이게 너무 지나치면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초보분들 그리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한 2년 전에 하다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작년에 여름에 다 그만두고 지금 다시 해볼까 하는 분들은 좀 포모 상태이기 때문에 급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안 됐지만 이번에 될 거야 하고 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몰빵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주시장은 약세장과 강세장이 반복되고요. 한 10개월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옵니다. 미국 시장도. 조정이라는 거는 고점 대비 10%입니다. 그래서 짧을 때는 5, 6개월 정도 오고 보통 7, 8개월 한 번씩 오고요. 네. 그 약세장은 평균 18개월에서 20개월 사이 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도 친구, 약세장도 친구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무조건 뭐 몰빵해야 돼, 세배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많으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또 반도체만 강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또 바이오도 올 때 됐어. 찾아보면 바이오도 3배짜리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진짜 단기적으로 하실 수 있죠. 자신 있으면 그렇지만 그런 분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네. 지금 시장은 약간 심화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위에 왼쪽 S&P 500입니다. 이거는 그냥 500개 종목을 n분의 1한 겁니다. 그냥 산술로 그냥 똑같이 가격을 한 거를 보면 이거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한 거고요. 이건 가격으로 500분의 1 한 거를 보면 이거는 오른 게 없어요. 이것만 올라갔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면 불과 7개 종목.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그래서 이걸 흔히 얘기해서 매그니피션트 7 아니면 요즘 일부에서는 S&P 7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보면 올라갔는데 10%, 12%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뺀 거를 보면 그래도 플러스 났어요. 2.5%. 불과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저 종목들만 모은 액티브 펀드 ETF 안 나올까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딱 그건 아니더라도 빅 5라는 게 또 있고요. 그러니까 빅 테크만 거, 진짜 순수하게 테크만 거가 빅 T라고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빅 T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죠. 비슷한 것들이.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 수를 줄일수록 리스크는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땐 한도 없이 좋지만 떨어지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늘 말씀드리지만 좀 겸손하셔야 돼요. 네, 보셔야 되겠고요. 늘 다시 한번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다시 돌아가기 싫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약세장 싫잖아요. 싫죠. 조정 싫잖아요. 싫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꼭 가셔야 돼요. 언제든 다시 언제도 온다. 약세도 돌아올 네, 언제도 수 있다. 온다. 최악의 경우는 뭐 한 2, 3일 또 올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무조건 된다 생각하면 무리죠, 무리. 무리하죠, 무리.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이남우 교수의 아까 강의 중에 그 한 땀 한 땀 뜨는 네. 장인 정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수리하고 이러는 거. 네네. 그때 보면 항상 보면 이게 수리하는데 수십 년을 수리하잖아요. 수십 년을 수리만 한다고요? 거기 보면 거기 어디죠? 로마 가보셨어요? 아니요. 로마에 가면 로마 거기 바티칸에 보면 네. 위에 천지창조 그 공간 있잖아요. 네, 많이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직도 수리하고 있나요? 제가 20년, 한 5년 전에 갔는데, 저번에 오픈됐다 안 됐다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 수림을 할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가고 영화도 만든 것도 있잖아요. 어떤 영화? 그 영화 아니었나요? 냉정과 열정 사이? 그게 그분들이 그런 거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제가 친구들인데.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저도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냉정과 열정 사이 보신 기억은 있죠? 네, 있어요. 거기 남자 주인공인가 여자 주인공인가 복원 하나가 같은 복원 거. 미술을 가잖아요. 예. 아마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시장은 절대로 이제 하루 빨리 한 번에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긴 흐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 움직임 섹터별로 보자면 네. 어제 또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이미 소비재랑 테크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미 소비재 하면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죠.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라서 4.5%인데요. 이 시간에서 또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지금요. 아마존도 2.5% 올라갔는데 테슬라 보면 테슬라 어저께 제가 9일 연속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1연속인데 4.5%인데요. 시간에서 지금 $240 넘어섰죠. 축하드립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슈는 뭐 오늘 정규장 이슈는 이거였죠. 37만 5천 대만큼은 사이버 트럭 할 수 있다. 네. 이게 한 전기차 전문 업체에서 뭐 일렉탄가 뭐 일렉트란가 뭐 거기서 한 건데 이게 통상 15만 대 뭐 20만 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37만 5천 대 이렇게 근거는 모르겠어 생산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은 보시면 텍사스에서만 한다는 건데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될지 근데 이거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물론 다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다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150만 명이 지금 예약한 상태거든요. 150만. 벌써요?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데 얼마 혹시 우리나라에서 보신 분 중에서도 예약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150만 대면 37만 5천 대 생산이 연간이니까 네.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은 10만 대였잖아요. 1년에 10만 대. 그거 꽤 걸리는 거죠.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또 하겠죠. 그래서 37만 5천 대인데요. 이거는 뭐 이들의 주장이니까요. 아직 이거를 갖고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테슬라에 물어봤더니 테슬라에서는 아직 코멘트가 없어요. 이것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일부 매체에서 이걸 37만 5천 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오늘 사실 시간에서 올라온 지금 이거거든요. 난리입니다, 난리. 이제 포드가 한 7, 8일 됐나요? 포드가 테슬라에 손잡았잖아요. 그게 그 얘기한 게 지지난주 금요일에였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딱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지난주였죠. 그래서 그게 정확한 그 전문을 하시는 분은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북미 뭔지 뭐 어떻게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테슬라의 그 충전 시스템 규격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쓰기를 한 거잖아요, 포드가. 그쵸. 근데 GM이 자기네도 우리가 쓰겠다 얘기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얘기하니까 하면서 뭐 2025년부터 생산하는 거, 그리고 2년 내부터 이제 뭐 어댑터를 달겠죠? 그래서 쓸 수 있게 그게 해주고. 이제 딱 테슬라가 사용하는 그게 다르다면서요. 충전 그 뭐 단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겠죠. 다 그럼 테슬라 그 단자를 쓰겠죠? 그 더 좋게 얘기하면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 에코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 생태계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네가 해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형님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는 예, 거죠. 그리고 이남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그 네. 개수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그게 한정적이다. 네네. 그냥 만들고 싶다고 막 어디에나 다 만들고 수없이 만들고 이런 게 아닌데 테슬라가 그 이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일단 뭐 공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구간 딱딱 그 자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보면 진짜 많이 생겨요. 저는 이제 테슬라 오너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테슬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우연히 네. 한 지지난주 그 얘기 날 때 들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생기더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뭐 대수하고 뭐 하루에 몇씩 생긴다 이런 얘기 막 꿈 같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테슬라의 생태계 네. 이런 쪽에 그런 의미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건 테슬라 오는 시간에서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 잠시 전에 제가 지금도 업데이트했을 때는 3% 242.80달러 지금도 비슷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아유, $300 금방 가겠어요. 너무 설레발이에요. 거기서 너무 또 오버하시면 안 되죠. 딱 그 정도까지. 가죠. $300. 그거는 딴 방송 가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점잖은 방송이기 때문에. 네. GM도 제네럴 3%, 그렇습니다.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또 이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또 숫자로 찍히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아마존도 어제 주가가 상승을 했죠. 네, 아마존은 물론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아마존도 50% 올랐습니다. 올해요. 저점 대비해서. 네, 저점도 올해요. 올해요. 올해 올해부터 주가 50 수익률이? 올랐는데 딴 거에 비해서는 이제 오른 게 없어 보이죠. 딴 거에 비해서는. 딴 게 워낙 강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같이 안 좋았던 것이 알파벳이었는데 알파벳 형님이 훅 가니까 아마존만 밀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도 좀 올라가는데요. 중요한 거 보여드리면 웰스파고에서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새로 여기 오면서 13개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서 평가를 했어요. 13개 했는데요. 여기서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속상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견은 달랑 2개입니다. 여기요. 달랑 2개. 아마존은 토픽 그중에 $159, 우버는 $50는 매수견이 2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거부터. 네. 중립은 알파벳, 메타,
핀터레스트, 스냅, 도우대시, 이베이, 리프트까지는 중립. 되게 보수적이네요. 웰스파고가. 뭐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충실한 의견이죠. 네, 네. 늘 부사장님 말씀드리지만 저희 연봉보다 뭐 10배 정도 받는. 뭐 10배겠습니까? 뭐 100배 아니에요? 100배? 공 2개 더 붙는 거 아니에요? 100배까지 아닐 것 같고요. 최소한 5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연봉보다. 예. 매도 그렇습니다. 의견도 있습니다. 매도 뭐 언더웨이트 SC, 에어비앤비. 저는 이제 부킹홀딩스 엄청 좋아하는데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여행 관련한 기업이 매도라고요? 뭐라 이들의 의견인데요. 부킹홀딩스는 제가 보기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지방에 어디에 갈 일이 있었고 호텔을 예약했어요. 호텔 예약하려 그러면 요즘도 어떻게 얘기해서 제가 무슨 membership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나 이런 치잖아요. 딱 호텔 예약하면 최저가 알아서 쭉쭉쭉 짜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했죠. 했는데 아고다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아고다가 누구 건지 아세요? 아고다가 이 둘 중에 하나 거겠죠? 아고다가 말씀하신. 부킹홀딩스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좋은 회사긴 좋은 회사다. 근데 저는 좋아하지만 이 친구들은 네. 과감하게 언더웨이트 이런 의견도 있다. 그게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발적인 기업의 소식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방송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축구 안 보시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결과는 아마 이제 후반이 시작됐겠죠? 아마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 두 분께서도 또 전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 축구 소식까지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